지난해 고창 지역의 해변 4곳 모두 연안 침식 우려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명확한 원인 규명은 미룬 채 추가 침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장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현안 사업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60여 명이 대규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3일 오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위치는 지난달 12일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더운 여름철을 맞아 전북 서해안 해수욕장도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 지역 해변이 점차 사라져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고창 지역의 해변 4곳 모두 연안 침식 우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길고 넓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고창 명사심리 해안입니다. 8.5km 상당의 해변에 펼쳐진 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특징입니다. 고창 명사심리 해안은 이처럼 모래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모래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서 우려 단계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90호와 동호, 서해안 바람공원 등 고창 해안 3곳도 연안 침식 조사에서 마찬가지로 C등급이 나왔습니다. 전북 점검 지역 11곳 가운데 고창 해안에서만 우려 등급이 나온 건데 연안 단면적 감소와 침식 심화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왜 전북 연안 가운데 고창 지역만 상대적으로 침식이 심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명확한 원인 규명은 일단 미룬 채 더 이상의 침식을 막기 위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2027년까지 국비 등 150억 원을 들여 명사심리지구에 모래를 채우고 식물을 심어 침식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명사심리지구는 지금 국민 안심해안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침식방지 울타리를 설치해서 그 침식을 최소화하고요. 이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해수부에 추가로 건의해서 추가적인 국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사심리를 제외한 다른 해변 3곳에 대해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 해변이 점차 줄어들면 재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더 떨어지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연안 침식 원인을 자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는 눈에 확 안 띄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이게 발생하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원인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바로 그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후유증도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하천 개발과 항만시설 건설 등을 침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점차 잠식되는 백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 요인을 감안해 연안 개발을 추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창군이 명사심리에 추진 중인 축구장 370개 규모의 해안 관광파크 조성을 위한 관광지 지정 관련 연구 용역, 여기에 해안 침식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민선 8기 취임 2년을 맞은 정성주 김제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정 시장의 공약인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현안 사업까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직접 보시죠.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 전통시장에서 철제 발판이 차량을 덮친 건 지난달 13일. 아치형 구조물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하려던 작업 발판이 아래로 떨어진 건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엔 김제시 요촌동의 한 도시가스 배관 공사 현장에서 SUV 차량이 공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불과 3시간 전쯤 안전사고를 우려한 민원이 제기돼 담당 공무원까지 현장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김제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컨설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제시 안전한가요? 이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잘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 시장이 소개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이른바 지평선 새마루로 이름을 바꾸어 문을 연 옛 동진강 휴게소 하자 문제, 또 김제온천이나 노인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도비로 확보해서 저렇게 잘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오픈하고도 저렇게 좀 하자가 있고 새만금개발청의 첨단 복합단지 조성 개발 사업을 맡기 위해 특수목적 법인 SPC에 참여한 김제시.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결국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2억 7천여만 원의 혈세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혹시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닌지? 전주지방법원에 이제 관할제 수호 제기도 한 상태고 저희도 A+의 지분이 있고 김제시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이제 얼마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과거 후보 시절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던 정 시장. 이미 100만 원은 지급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어떤 형태로 이행할 것인지 묻는 말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차후에 2년이 남았으니까 보고 있지만은 후자에 말씀하신 공공투자에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쌀값과 솥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김제시 차원의 대책이나 기자들과 소통 부족과 관련한 질문엔 얼렁뚱땅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돈 정 시장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3일 오후 2시 24분에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위치는 지난달 12일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북위 35.7도, 동경 126.72도로 진원의 깊이는 8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지역 학생 등이 대규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2일부터 지역 내 초중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60여 명이 식중독에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보건소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교 식당에서 조리기구 등의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의료원 소아청소년과에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9대 하반기 남원시회 의장에 김영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남원시회는 3일 제257차 임시회의를 열고 제9대 하반기 시회 의장으로 김영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영태 의원이 단독 출마한 투표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파악됐습니다. 김한수 의원이 단독 출마한 부의장 투표에서는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남원시회는 부의장 후보 신청을 다시 받은 후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2023년산 민간 재고 물량 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전북에 배정된 8,310톤을 매입합니다. 전북에 배정된 물량은 농협 보유분의 18.9%입니다. 도는 향후 민간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일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기한은 오는 8월 30일까지이며 가격은 농협과 민간 미국 종합처리장이 농가에서 사들인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전북 지역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 사건이 잇따라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주시의 한 중학교 남학생 7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불법 음란 합성물 관련 13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주경찰서 수사관이 공공기관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돼 전보 조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무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5월 16일에서 19일 태국 푸켓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임 회비 등으로 추진된 이 여행에는 부부 10쌍이 동행했는데 이 가운데 가로등 납품 비리에 연루된 무주군청 소속 공무원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 경위는 여행을 다녀온 이후 동행한 공무원들이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자진 신고했으며 경찰은 직권 경고 이후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7월에서 8월 오토바이와 차량 폭주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와 난폭 운전, 차량 불법 개조, 굉음 유발 등입니다. 또한 폭주 행위를 도운 오토바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도주 차량에 대해서는 캠코더와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활용해 사후 추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일 새벽 2시 40분쯤 정읍시 칠보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일부와 냉장고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전북 정치권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두고는 의문부호를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의 중진시대로 기대를 모았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실패한 데 이어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은 22대 국회 들어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실패와 국립의전원법 등 전북 현안들이 터덕거리고 있는 건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 입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북 정치권 역량 부재도 빼놓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의 상당수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인 전북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무조건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북 정치권 역량에 따라서는 국가 예산 확보나 현안 해결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전북 정치권이 도민의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 구도에 따른 정치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18살에서 39살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가구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정읍시 건축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이 남원을 방문해 요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대상지와 홍수 취약지구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박 청장에게 요천 통합 하천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천 통합 하천 사업은 250억 원을 투입해 승사교 하류에 시민공원과 파크 골프장을 위한 언덕과 신촌동 인근의 필터 가든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